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마트에서 혹은 집 거실에서 손주가 갑자기 바닥에 드러눕고 울부짖으면서 사줘, 해줘, 떼쓰는 순간 엄마는 진땀을 흘리고 할머니는 차마 못 본 척 하거나 때론 그만 울어 하고 버럭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장면을 마주해요. 그때마다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이의 성격과 지능 그리고 평생의 인간관계까지도 바꿀 수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와 조부모가 순간의 화해에 휩쓸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만해, 안 사줘 하고 단호하게 끊거나 혹은 반대로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소아과학회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아이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주가 뗐을 때 눈물과 소리 대신 대화와 이해로 멈추게 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 단순히 아이를 조용히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가 떼쓰는 그 순간을 지능과 자존감을 키우는 기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버드 아동발달센터에서는 이를 서브 앤 리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의 신호를 받아주고 다시 반응해주는 짧은 교류가 아이의 뇌 발달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이의 미래 지능, 공감 능력, 사회성까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이 꼭 끝까지 필요한 이유예요. 제 아들이 36개월이었을 때였어요. 마트에서 과자 코너 앞에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빨리 일어나, 안 사줘 하고 싶었죠. 그런데 제 옆에 계셨던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야,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구나. 그런데 오늘은 살 수 없어. 대신 집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딸기 줄게. 놀랍게도 아이는 몇 분 만에 울음을 그쳤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지도 않았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준 거죠. 이건 바로 심리학자 존 카트맨 박사가 말한 감정 코칭의 첫 단계와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 줄 때 아이는 자기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발달하고 이후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적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결국 손주가 떼쓰는 그 순간은 단순히 말 안 듣는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아이의 지적 수준과 가정교육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기회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손주가 뗐을 때 울음과 소리를 멈추게 하고 동시에 아이의 자존감과 지능을 키워주는 훈육 방법 3가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이제는 울음이 두렵지 않다. 아이의 때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이 시작된 걸지도 몰라요. 당신의 사랑과 노력은 분명 아이의 내일을 바꿀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이 이야기 자녀와도 함께 들어주세요. 가족이 함께 할 때 아이는 더 단단해집니다. 손주가 뗐을 때 멈추게 하는 훈육 방법 첫 번째. 아이의 때를 멈추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울고 떼쓰는 행동을 바로 고치려 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 감정 인정이 중요할까요? 심리학자 존 카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이후 학업 성취도, 사회성, 자존감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대 아동발달센터는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반응해주는 짧은 교류가 뇌 발달을 촉진한다고 강조해요. 울음이나 짜증이 단순히 소음이 아니라 뇌가 학습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아이가 바닥에 울며 사줘 한다면 내가 정말 가지고 싶구나. 동생 장난감을 뺏고 올 때는 화가 나서 내 것도 갖고 싶었구나. 이렇게 먼저 감정을 말로 대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라벨링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는 내 감정을 누군가 알아줬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잘 안 됐어요. 41개월 큰아들이
과자를 달라고 바닥에 드러눕던 날, 제 첫 반응은 그만 울어 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후 감정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바꾸자 1분에서 2분이면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할머니 부모 입장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멘트로는 너무 속상했구나, 내 마음이 이해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중요한 건 바로 해결하거나 설득하려 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안 돼, 그건 위험해 부터 말해버리는데, 이러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울음을 더 키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울 때 감정을 받아주면 버릇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연구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행동까지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난 건 이해해. 하지만 때리면 안 돼. 갖고 싶은 건 알겠어. 하지만 오늘은 살 수 없어. 즉, 감정을 인정해주고 행동은 선을 긋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 집 둘째는 아직 말이 서툴지만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바로 울어버립니다. 한 번은 젖병을 던지고 울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답답했구나.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잘 안 됐지. 신기하게도 울음이 금방 줄고 아이가 아내 얼굴을 보며 안기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주는 장난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원하는구나. 손주가 떼쓰는 순간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건 하지마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동시에 아이의 뇌 속에서 자존감과 지능이 자라나게 합니다. 손주가 뗐을 때 멈추게 하는 훈육 방법 두 번째, 아이의 때를 멈추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규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떼쓰는 순간마다 부모나 할머니의 반응이 다르면 아이는 더 크게 울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학습을 하게 돼요. 왜 일관성이 중요할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아동 발달 연구에 따르면 규칙의 일관성은 아이의 충동, 억제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즉, 오늘은 울면 사주고 내일은 안 사주면 아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늘 같은 기준을 유지하면 울어도 안 된다는 걸 배우고 결국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은 짧고 명확하게 말하기. 장난감은 오늘 안 사. 저녁은 밥 먹고 나서 간식. 두 번째, 감정은 공감하되 규칙은 지키기. 갖고 싶지. 하지만 오늘은 안 돼. 내일 약속한 날에 사자. 세 번째, 가족이 같은 기준 세우기. 할머니, 부모가 각각 다르게 대하면 아이는 약한 고리를 찾아 때를 씁니다. 같은 집에서 최소한의 규칙은 합의해 두는 게 좋아요. 큰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을 집어들고 바닥에 눕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죠. 그냥 사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장난감 사는 날이 아니야. 아빠가 내 마음은 알지만 약속은 지켜야 해. 그날은 한참 울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울음이 줄었어요. 아, 이 집에서는 울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운 거죠. 할머니, 부모가 자주 하는 실수로는 많은 할머니들이 손주가 우는 걸 못 보고 그래, 하나만 사줄게 하고 사주시죠.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순간 울면 할머니는 사준다는 강력한 경험을 학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강화 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학습은 아이의 뇌에 아주 강하게 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렇게 규칙을 강하게 지켜야 하나요? 하지만 규칙은 아이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규칙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끼고 감정 폭발이 줄어듭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은 집에 약속 달력을 붙여놨어요. 오늘은 장난감 사는 날이 아니야. 한 달에 2번만이라는 규칙을 정하고 달력에 사는 날을 스티커로 표시했습니다. 아이가 뗐으면 부모는 달력을 보여주며 봐, 우리 다음 스티커 날이 언제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처음에 울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 아이가 스스로 달력을 보며
기다리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이게 진짜 훈육이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손주가 뗐을 때 부모와 할머니가 지켜야 할 두 번째 훈육법은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되고, 이런 오락가락 반응이 아니라 항상 같은 규칙을 반복적으로 지켜주는 것. 이것이 아이의 때를 줄이고 결국은 아이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줍니다. 손주가 뗐을 때 멈추게 하는 훈육 방법 세 번째. 떼쓰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혼내는 게 아니라 너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언어 표현이 서툴러서 울음과 떼로 대신 감정을 전달하거든요. 왜 감정 언어화가 중요할까요? 예일대 아동발달연구팀은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언어로 명확히 말해주면 아이는 뇌 전전두엽 기능이 강화되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빨리 발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울지마 라고 막는 것보다 너 지금 갖고 싶은 거 안 돼서 속상하지, 친구가 안 놀아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이의 때를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 눈높이 맞추기.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 눈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어서 화난 거야? 맞지? 두 번째, 감정 단어를 직접 말해주기. 화났구나, 속상하지, 답답했구나, 갖고 싶었지. 감정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면 아이가 자기 감정을 언어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유지하기. 공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갖고 싶지, 아빠도 알아. 그런데 오늘은 못 사. 대신 내가 갖고 싶은 걸 그림으로 그려보자. 둘째가 가끔 제가 안아주지 않으면 울면서 머리를 뒤로 젖힐 때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왜 또 그래 하고 짜증부터 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형만 놀아줘서 내가 서운했구나. 내 마음 이해해. 그러면 울음이 훨씬 빨리 잦아듭니다. 그 순간 이 아이는 단순히 안아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신호였구나 깨달았어요. 할머니, 부모가 자주 하는 실수로는 많은 분들이 떼쓰는 아이를 보면 울지마, 그만해 라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이 입장에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좌절감을 줍니다. 결국 더 크게 울거나 때로는 소리치며 저항하게 돼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아이가 울 때 일일이 감정을 다 말해줘야 하나요? 너무 귀찮은데.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초기 3세에서 5세에 부모가 감정을 언어화해 줄수록 청소년기에 문제 행동이 적다는 결과가 있어요. 즉, 지금의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하는 거죠. 제 지인 한 분은 아이가 울 때마다 너 지금 속상해? 라는 말을 카드로 보여줬습니다. 속상해, 화나, 기뻐 같은 감정 단어가 그림과 함께 적힌 카드였어요. 처음엔 그냥 쳐다만 보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울다 말고 그 카드를 가리키더랍니다. 이게 바로 감정을 언어로 배우는 순간이었죠. 저도 듣고 나서 이렇게도 도울 수 있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손주가 뗐을 때 세 번째 훈육 방법은 감정을 언어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울음을 멈추게 하는 비밀은 혼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라는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할머니들, 솔직히 이런 순간 많으셨죠. 손주를 하루 종일 돌보다가 지쳐서 밤이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잠깐이라도 누우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이요.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당신은 그 시간마다 손주의 세상을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기억 못할지 몰라요. 자신이 밥 안 먹고 울 때, 잠투정하며 발을 구를 때 옆에서 등을 두드려주던 그 손길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라면 알게 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낀 건 할머니가 늘 곁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의 이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드러납니다. 할머니의 인내와 눈물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이 앞에서 화를 내고 싶을 때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면 결국 또 다짐하게 되죠. 그래, 이 아이는 나를 믿고 있잖아. 할머니의 그 믿음과 사랑이 바로 손주의 평생 자산이 됩니다. 할머니, 오늘 당신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언젠가 손주의 미소와 자존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손주가 자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있었어. 오늘 이 이야기가 내 마음 같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함께 울고 웃으며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